스포츠 역전주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튀고 있는 종목, 섹터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 어땠는지, 오후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굵직한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의 경우에는 0.2%의 오름권역을, 코스닥은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1.47%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 지금 어떻게 좀 명쾌하게 봐야 그에 따른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진단부터 좀 해보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게 또 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런 흐름 이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래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주 후반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그 하루를 놓고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강한 거래량과 그동안에 쉬었던 주도주들의 회복이 힘입어서 우리나라 시장 한 번 더 랠리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하루 만에 지금 꺾인 상황. 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지금 되돌아오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주가의 변동성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함으로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는 지금 우호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수급도 수급이고 주가의 상승력도 상승력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인 모멘텀도 당장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의 힘을 좀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오늘 시총상이 이 대형 종목군 기준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지금 딱 그 마음이지 않을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다음 주나 저희가 남은 11월, 12월에 있는 어떤 이슈들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경제지표. 저희가 체크 안 할 수 없잖아요. 다음 주에 또 CPI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 따른 경계감도 더 더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롬 파월을 포함한 FOMC 위원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발언의 강도라든지 발언의 뉘앙스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CPI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에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뭔가 변동성을 줄 만한 요소를 스스로 빌미를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튀면 변동성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정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개연성은 적어졌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그동안 얘기만으로 1년 동안 떠들었던 경기 침체가 이제는 진짜 온다라는 시각이 금리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CPI가 잠깐 튄다고 하더라도 저는 튈 것 같지도 않지만 튄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지금 10월 들어서 그 수출이 반전했잖아요. 네. 경상수지의 그 금액도 늘었지만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반전하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미국에 우리가 지금 수출량이 늘고 미국 쪽의 흐름에 강하게 지금 붙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이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10월 달에 돌고 있는 이 수출의 긍정적 흐름이 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나올 CPI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네.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미국지 10년물 금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회복되고 있는 한국의 수출에 무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CPI 발표보다는 저희가 집중해야 될 국내 경제 상황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가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2차 전지 쉬어가면서 다른 업종으로 수급도 돌고 있고 오히려 업종 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 뭘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일단 방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IT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섹터를 좀 밀어준다라기보다는 지금 리스크 관리 혹은 어떤 이 강력한 매수할 만한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갈 때 좀 힘을 내줬던 섹터가 어디였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제약바이오 혹은 엔터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제약바이오도 이제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는 있겠으나 좀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 엔터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시장에서 잠시 좀 밀려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일단 뚜렷한 이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는 이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의 이 현물의 수급이 언제 매수세로 돌아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매도 금액이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순식간에 이제 매수 쪽으로 돌려 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리스크는 안고 지금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475건-가량 매도 집계되고요. 다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648억 원,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5천 계약 넘게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이 사고 있는 이쪽에서는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뭐 김태성 본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이 시간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언급드렸던 게 또도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또도체.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명확하죠. 지금 뭐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9월 이후에 시장의 주도권을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쥐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뭐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이쪽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그냥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 측면에서는 뭐 김태성 본부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지수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2,400선 정도를 코스피 기준으로요. 네. 기저로 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선물 시장의 강력한 돌파 갭이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가 현재 그 2,400선 정도입니다. 선물 지수로는 한 324포인트 정도 내외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등락이 있었지만 이 정도 영역에서는 뭔가 지지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도 딱 그 영역을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좁은 영역으로 새로운 박스가 형성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 정도 영역에서 일단 저점을 한번 잡아두고 네. 그다음에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는 형태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도 이제는 다음 주로 거의 마감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모멘텀은 결국 경기, 미국 소비, 중국 소비 이런 부분이라는 건데, 그게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모멘텀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한 2,400선 내외에서 일단 바닥을 한번 잡고 횡보하면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돌파김이 나왔던 그 정도의 지지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럼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지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좀 세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준비된 종목은 위지트입니다. 좀 전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풀리긴 했는데요. 현재 뭐 27%가량 오름권역에서 거래됩니다. 이런 상승이 한 번 더 이어진다면 동전주를 좀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팻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X카드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의 의견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까지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호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궁금했던 게 네. 과연 위지트라는 종목과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들, 뭐 위지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기술투자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대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이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라든지 이러한 거래소의 이제 지분을 뭐 가지고 있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은데, 제가 이 가상화폐 관련 질문을 이번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2주 전에도 한번 좀 받았던 걸로 이 기억해요. 비트코인이 움직일 네. 때마다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때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또 현금 ETF라는 게 뭐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어떠한 뭐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는 ETF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오히려 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너무 좋게만 볼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고 저는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챙겨야 할 섹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이쪽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보다 저는 더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뒤늦게 나도 한번 코인 요새 좋다는데 사볼까라는 생각에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또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도 막차라도 좀 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건 이 시장 부진할 때 워낙 최근에 테마주가 핫했었다 보니까 이 테마주 열풍이 이어지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안에서 좀 종목 찾기 도저히 어렵겠습니까? 일단 저도 그 김태성 본부장과 의견이 99.9% 일치하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시면 비트코인을 사시라.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닐 뿐더러 이 종목의 최근의 추이도 살펴보시면 뭐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기보다는 하루하루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틀 이상 가는 테마도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내릴 때도 가파르게 내리꽂습니다.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 쫓아 사는 것. 뭐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사면 뭐 추가적으로 급등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 기준에서는 사고 나서 이렇게 불안감이 드는 종목을 지금 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도 종목 찾기 가능할지 한번 물어봤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관심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쪽 시장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낫지 주식시장 안에서 지금 볼만한 다른 섹터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발굴하자라는 차라리 다른 대안이 지금 나온 상황이었고요. 위지트에 대해서 두 분 다 매수 안 한다 의견으로 통일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삼양식품 준비해봤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불닭볶음면 인기 속에 오늘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OX카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엇갈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매수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제가 먹어봤는데 네. 저 먹은 지 약간 얼마 안 돼요. 중독성이 네,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맵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오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일단은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세가 나올 때 우리가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5회 팻말을 좀 들었던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음식이든 어떠한 콘텐츠가 됐든 어떠한 제품이 됐든 국내에서도 1위를 해야 되지만 네. 세계에서도 참 이게 호평을 받아야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꼈던 부분인데 결국 이제 또 관건제 키워드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풀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또 늘어나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럴 때 사실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를 높인 상태에서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적표를 받게 되면 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 전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은 시세가 이미 났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되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당장은 아니고 조정시 매수 관점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김종효 이사님은 매수 안 하겠다. 삼양식품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실적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데 또 실적 보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안 될까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저도 뭐 의견은 대동소이한데요. 네. 더 오를 것 같아요. 더 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를 따져봤을 때는 아주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도 뭐 한세실업 같은 종목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팔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그런 영역대에 들어오지 않았나. 오히려 최근의 트렌드는
정말로 나쁘게 봤다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다가 어닝 비트를 하거나 어닝 미스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찍힌다. 그다음에 기존의 보유자들은 저도 보유하자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 팔자 말자 이런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신규 관점에서 두 분 다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혹시라도 기대가 조금만 어긋나면 정말 많이 흔들리는 시장은 맞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김종효 이사님은 안 산다.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투자 의견 어떨지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모처럼 만에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4년에 건설업종 제1의 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에 좀 동의하세요? 그건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기업이 그동안에 보여준 주가의 퍼포먼스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일단 기저효과라는 게 좀 생길 수 있는 현재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주가의 트렌드 자체가 고점에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과 수급의 공백이 있었던 종목에 이 수급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D 현대산업개발도 저는 그러한 일환의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오를 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처럼 지금 위치에서는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조정이 나올 때 공략을 해둔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회복세를 좀 발판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의견을 한번 연이어 들어볼게요. 건설주 지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여기에 이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요. 저는 탑픽은 현대건설에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미 두 번의 큰 실수로 인해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건설 산업에서 거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네. 만약에 더 한번 지난 광주에서의 같은 실수가 나오면 이 종목은 존립의 그 의미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반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자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나름 수익성 방어를 잘 해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받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1회 옵션은 아니지만 2회 옵션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합쳐졌고요. 마지막 한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참 핫한 종목이고요. 많이들 이 휴대폰을 쓰시죠. 아이폰 잘 팔리니까 LG 쪽에서도 웃음이 좀 나옵니다. 투자 매력은 어떨까요? OX 카드 들어주시겠어요? 두 분 다 다시 한번 매수 괜찮다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목표가 35만 원이 책정되기도 했거든요. 이 가격 좀 적정하다고 보세요. 오늘 24만 원 선 거래되거든요. 35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편안하게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애플 걱정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각들이 좀 존재했으나 결국 아이폰 15가 생각보다 잘 팔린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그 흐름을 LG 이노텍이 또 흡수를 하면서 실적 상향치에 대한 레포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 주가의 현재 위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효 이사님은 LG 이노텍의 투자 포인트 뭘로 보셨어요? 네, 핵심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9월부터 수출 지표가 명확하게 반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도 늘고 수량도 늘었죠. 근데 수량보다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싼 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런 카메라 모듈 중에 비싼 거 누가 합니까? 삼성전기, LG이노텍, 나무가, 자화전자 정도가 합니다. 해당 종목군들이 좀 강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LG이노텍은 지금 레벨에서는 아직은 위가 더 열려 있다. 그렇다고 전 고점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위가 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이노텍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가져온 관심주가 LG이노텍이었고요. 방금 전에 김종일 회사님이 나무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심주가 나무가였습니다. 이 관심주 두 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특징주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